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홍보대사 가이아 오준영. 서유빈입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합격생의 생기부를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돌아오는 11월 22일과 23일에 에이스 전형 수험생분들의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후배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꿀팁들도 가득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약학과 2학번 이서연입니다. 저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 포항제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성적은 계속 우상향이었고 총 내신은 대략 2점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특히 주요 과목인 국영수과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어요. 저는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한 2학번 오사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의 상해고등학교를 재학 중이었고요. 상해고등학교 자체가 약간 정시에 주력하고 정시로 좋은 결과를 가진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교였어가지고 특히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더 따기 어려워서 내신은 조금 하락세에 해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 학년 내내 이제 영어는 보통 2등급대를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사학번 이서윤입니다. 저는 기숙사형 일반고등학교인 상계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희 학교는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이 강점인 학교였어서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정시 같은 경우에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어서 수시랑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업에서 똑같이 하향하는 추세였어요. 2점대 중반에서 시작을 해서 제일 낮게는 3점대 중반까지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학생부 종합으로 그래도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아래로는 떨어졌다고 해요. 서현대사님은 전국 단위 자사고인 포항제철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전국 단위 자사고면 일반고 학생들과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희 학교는 전국구 자사고인 만큼 다양한 교내 활동이 있었고 또 세특도 선생님들이 잘 써주시는 편이었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갔고요. 저 또한 육학종으로 대학을 썼습니다. 상혁대사님이랑 소윤대사님은 성적이 점점 하향세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에 약간 생기부 그 성적 이외의 것들을 조금 챙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기부 안에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넣으면서도 제 주관적인 견해를 담은 깊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칼럼들이나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생기부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기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열식 생기부를 작성하기보다는 저는 1, 2, 3학년의 연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1학년 때부터 되게 신경을 쓰면서 혜택을 작성을 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저도 비교과 활동을 조금 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에이스 전형을 평가할 때 학교 이름이나 진로 희망사항 등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든요. 진로 희망란이 가려져서 대신 세특이나 활동에서 진로 목표를 드러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희망 진로가 의사였어서 생기부에 의학 관련 내용을 많이 넣었었고 그 외 치대나 약대 같은 내용이 조금씩 첨가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대 관련 내용이 약대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약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가 다 달랐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경영학과를 지망을 했었고 2학년 때는 영어영문학과, 3학년 때는 영문이랑 불문을 섞어서 이제 생기부를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 생기부로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생기부에 해당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했던 활동에서 개연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1-2부터 정치외교 쪽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 진로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 크게 대처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다가 방향성 여기서 딱 키를 잡았다 이런 느낌을 1-2부터 좀 열심히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전공적 합성보다는 계열적 합성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서 물론 어떤 워딩이 반복이 되면
이게 부각이 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외교에 관심을 가짐, 어떤 정치 체제에 관심을 가짐, 이런 진로 사항들을 좀 많이 적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경제나 윤리 같은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고 교과든 비교과든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소윤 대사님은 외부적으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진로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을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교육 주체 간의 소통이라는 학급마다 한 명씩 오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요거를 다녀와서 이제 외교적인 토론을 이걸 베이스로 해서 소감문이나 보고서를 써서 내면 조금 진로 활동에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실제로 미 3차 대선 토론을 주제로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활동일지라도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진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저는 일단은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현 대사님은 생기부의 실험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던데 주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정하실 편인가요? 저는 정형화된 실험 주제가 싫어서 처음부터 인터넷 검색을 하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먼저 알아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을 해야 될까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또 저는 코로나 세대였는데 학교 보건실이 감염 전파 위험이 굉장히 높은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마스크 비말 전파 실험을 진행해서 이걸 토대로 학교 보건실 표준안을 제작해서 보건실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침대와 책상 간 거리 규제를 제시했습니다. 상혁 대사님은 2년 동안 논문 계열에 대한 생기부를 자세히 작성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로 작성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생기부를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사건과 같은 거를 이제 비평하는 그런 비평글을 작성하든가, 책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찾아서 그것과 관련되어 저의 생각을 쓰는 그런 약간 칼럼 같은 거를 기재하거나, 세 번째로는 저는 특정 언어에 대해 비교를 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면서 생기부를 채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이방인이라는 책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게 실제로 제 면접에서도 문제로 나왔었던 지문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인터넷이나 칼럼 같은 걸 보면은 약간 부조리함, 약간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집필 당시에 시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그 배경을 선택을 하면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어 그 책을 분석을 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교수님 입장에서도 신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새로운 관점으로 책을 완벽하게 해체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혁 대사님이 생각하기에 획득으로 넣기에 좋은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제 면접 문제 중에 하나가 행동 특성 발달상, 거기서 인상 깊었던 문장 한 문장을 읊조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 학업 태도가 조금 좋았던 거를 어필을 해서 이제 아주대학교 입학하면은 아주대학교에서 제일 모범된 학생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교수님들한테 되게 잘 어필을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는 학업 태도를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율활동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혹시 하셨나요? 저는 1학년 때는 학급 부반장과 학생 자치위원회, 2학년 때는 학생의 보안, 3학년 때는 수업 준비와 의료 보급 도우미를 했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크게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면서도 생기부에 저의 적극성과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었던 활동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매 학기마다 교과부장을 한 2-3과목 정도는 계속 맡았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2학년 동아리 회장,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회장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부반장을 한 경력이 있는데요. 저는 학급 임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신 이제 수업 준비 도움이나 그런 자잘자잘한 역할들을 도맡아서 했었는데, 대신 이제 동아리 하나를 3년 내내 하면서 1학년 때는 그냥 일반 부원으로 있다가 2학년 때 부회장 했다가 3학년 때 회장까지 하고 졸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의 리더십이나 약간 적극성, 꾸준함 이런 것들이 어필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는 봉사가 필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상학 때랑 똑같이 저도 봉사는 블라인드 처리가 됐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생님들이 그걸 되게 잘 녹여주셔서 이것도 자율활동에서 빛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다들 선택 과목은 뭘 선택하셨나요?
저는 과탐은 물화생지 1이랑 물화생 2를 했었고 과탐은 생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따로 기억에 남는 과목으로는 수리생물학과 화학 과제 연구가 있는데요. 수리생물학에서는 멜서스의 인구 모형이나 로지스틱 방정식과 같은 수학적 원리를 전염병 확산 모델, 그리고 치료제를 언제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지 이런 실제 문제를 적용하는 탐구를 했었고, 또 화학 과제 연구에서는 실험 보고서는 어떻게 적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쌍사라고 불리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다음에 쌍은 생윤이랑 이제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와 사회문제 탐구를 사탐으로 선택했고, 과탐은 생활과 과학 하나만을 이제 수강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생윤, 정법, 경제 했었고 3학년 때 사회문화 하나 듣고 나머지는 다 진로 과목 생활과 과학이랑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들었었는데, 저도 4학년 때처럼 선택 과목을 진로에 맞춰서 고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머릿수 많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저는 사회과학대를 진학을 하길 희망을 했으니까 사실 사회탐구에서 어떤 걸 고르던 연결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서 그렇게 골랐던 것 같고. 혹시 각 대사님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랑 이제 면접 때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생기부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성적 추이, 그리고 선택 과목 선택 이유, 마주대 인재상 등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준비를 했었고, 또 저는 코로나 세대였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기사들까지 전부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간 내용이 면접에 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또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차분히 생각해본 다음에 모르겠으면 빨리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본인 학과 교수님들이 하신 강의 같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고 면접에 들어가면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생기부랑 이제 뭐 약간 자기소개, 뭐 진로 동기 이런 거 다 써갖고, 저는 심지어 프랑스어로 이제 마지막 말까지 다 외우고, 그리고 각 교수님들 논문이랑 다 연결시켜서 마지막 말까지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준비하고 나서 느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걸 챙기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집중력이 진짜 좀 많이 안 좋아서 하루에 진짜 길어봤자 5시간 정도밖에 못했는데, 그 중에서 한 4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항상 스스로한테 약간 질문하고 스스로가 직접 말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약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아니면 압박 면접 같은 게 들어와도 본인이 긴장한 티를 안 내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무조건 머릿속으로 외우거나 막 단순히 쓰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로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좀 특이했던 게, 문과 애들 모의 면접을 이과 애들이 들어와서 그 생기부를 하나씩 다 지워주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계열이 아예 다르다 보면 진짜 순수한 궁금증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사연대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발 질문 같은 경우들이 이과 친구들이랑 많이 해서 그 대답을 하는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막바지에 갔을 때는 이거는 왜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내가 왜 시작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왔고 결국엔 내가 도출해낸 결과는 이거야 라고 툭 치면 툭 하고 나올 수 있게끔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대사님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과목 간 성적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면접 때 관련 질문이나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국영수가 주요 과목 성적이랑 나머지 한문이나 일본어나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제 진로랑은 관련이 없다 싶은 과목들 간의 성적 편차가 조금 있었던 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도 왜 과목 간 성적 편차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주요 과목을 위주로 더 공부를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해서 넘어갔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 걸 보면은 과목 간 편차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수험생분들은 너무 놓치는 말고 전 과목을 좀 두루두루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주대 학교생의 생기부를 분석해 봤는데요.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꼭 좋은 결과 가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아였습니다. 안녕.